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0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아이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N입니다. 자, 템플릿에 매트릭을 선택해주고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도면 설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경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ISO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시트 편집을 클릭해서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해서 윤곽선과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여 표제란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도면의 세팅 부분은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고 도면의 각법이라든가 선의 색깔, 선의 모양, 그 다음에 기타 부분들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영상을 멈춰두고 먼저 설정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다시 이어서 작업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설정이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바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각투상도를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역자 형태로 먼저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면도로 바로 보여집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뷰큐브를 적절히 활용해서 정면도 모양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모양을 왼쪽 아래쪽으로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 다음 평면도가 위치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고 그 다음 우측면도가 배치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고 그 다음 등각투상도가 배치될 방향을 대각선 위로 클릭하면 모양이 모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수문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선 제거보다는 은선을 나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를 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혹시 못각기한 이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못따기 부분을 작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칭을 보면 우리 정면도의 부분에 카운트 보어 있는 부분이 못각기 해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위쪽 부분이 파단선으로 부분 단면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리는 위치는 바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우리 부분 단면도는 이쪽 부분을 절단해서 본 위치가 되고 그 다음 카운트 보어는 중간 위치가 아닌 이 앞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반드시 클릭하여 영역이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된 상태로 클릭을 한 상태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스케치를 그리면 닫힌 영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자, 선 아래에 있는 자,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을 이용해서 먼저 카운트 보호 부분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보호 부분을 점선을, 수문선을 피해서 도면과 비슷하도록 물결 모양으로 감싸는 스플라인으로 감싸는 스케치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닫기 버튼을 시작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가 클릭했던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을 움직여도 나중에 모양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단면을 처리할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으로 갑니다. 뷰 배치 메뉴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자, 브레이크 할 부분은 잘라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면도이므로 정면도를 한번 클릭해주면 브레이크아웃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잘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카운트 보호는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입니다. 뒤쪽 부분을 해도 되지만 바로 이제 앞쪽 부분을 뜯어내서 보는 90도 돌려서 단면 처리하는 것이므로 시작 위치를 이 특성점이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 위치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하나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도가 해칭 처리되고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문선이 이제 외형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뷰 배치에 투영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즉 이 위치가 바로 이 위치에서 내가 자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쪽에 스케치한 형상이 이 위치까지 들어가서 단면 처리하고 이 선들이 이제 외형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위쪽 부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칭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을 반드시 정면도가 수문선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도면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그래서 바깥 영역으로 감싸지는 스플라인을 작성해 줍니다. 스플라인 작성이 끝나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면도를 한번 클릭해 주고 자, 이번에 시작점은 잘리는 위치가 평면도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에 이 점을 지나가는 특성점, 즉 초록색 점들을 한 점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투영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투영을 해서 정면도를 클릭하고 대각선 위로 클릭해 보면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해칭을 해보면 우리가 앞쪽 부분은 이 카운트 보호 있는 위치까지를 시작점으로 절단했고 그 다음 우리 위쪽 부분은 가운데 부분을 위치를 시작점으로 절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칭으로 나타내게 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해칭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중심선들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선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중심선. 자, 이런 첫 번째 일자로 된 중심선을 선택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이 원통형이므로 원통형일 때는 중심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 중심선으로 찾기에는 위쪽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아래쪽은 중간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중심선 이등분을 이용해서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선에 중간점을 하나 찾아주고 반대쪽에서 중간점을 하나 클릭해주면 가운데에 중심선이 생성됩니다. 자, 길이가 좀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ESC를 눌러준 다음 중심선을 클릭해서 조절점을 바깥쪽으로 더 늘려서 이동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은 우리가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이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슬롯의 가운데 부분은 원형의 물체가 아니므로 중심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호가 시작되는 위치에 중심선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자 중심선을 선택해 보면 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해서 바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 한쪽을 클릭하고 반대쪽을 정확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선택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투영을 해줍니다. 아래쪽 부분도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먼저 클릭해주고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는 우리가 슬롯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20mm였고 우리 목깎이 이 아래쪽에서 목깎이 한 이 중심이 R 10mm였으므로 아래쪽에서부터 치수는 아마 30mm가 입력이 되면 위치가 잡힐 것이고 그 다음 수직 구속으로 중간점과 중간점을 선택해주면 선이 구속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자, 모양을 수문선으로 중심 1.3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선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체인으로 모양은 변경해주고 선의 굵기는 0.25mm, 중심선의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같이 스케치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의 중심선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측면도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측면도에 보면 수문선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중심선은 먼저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각 슬롯을 클릭해 줍니다. 슬롯에 홀을 클릭해 주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원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한 다음 중심선들을 필요한 부분까지 연장시켜 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은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중심선이 같은 높이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길게 연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의 중심선들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평면도 중심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중심 표식으로 슬롯
카운트 보호 부분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 구멍이 작성되는 부분과 원이 작성되는 부분들 다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 길이를 연장해서 중심선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슬롯 부분의 수문선입니다. 그래서 슬롯이 원형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럴 때는 중심선 이등분으로 작업해주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보조뷰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보조뷰를 지금 아직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뷰는 바로 정면도에서부터 이제 뽑아낸 그림이 되므로 뷰 배치 메뉴에 보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도를 클릭해주고 자, 보조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식별자 기호가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경사면은 바로 이 경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에 있는 선 빨갛게 된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우리가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원하는 위치에 적절히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 정면도에서 은선을 살려놨기 때문에 투영한 이 부분도 수문선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선들을 하나씩 가시성을 끄면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투영한 보조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스타일이 기준에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기준으로부터의 스타일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해주고 은선을 제거해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자, 이렇게 클릭해서 가시성이 한꺼번에 잡힐 수 있도록 즉 우측면도 이 영역과 겹쳐지지 않도록 선택되면 가시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측면도의 영역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드래그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지금 우측면도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겹쳐질 때는 다른 도면과 이렇게 영역이 겹쳐져 있을 때는 가시성이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씩 선을 클릭해서 가시성 처리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AA 부분은 지금 축척만 뒤에 있는 축척만 딜리트 해주면 A가 되겠고 그 다음 화살표 부분은 뷰 주석 머리는 적절한 위치로 배치해주고 문자를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석 화살표의 길이를 보조선의 길이를 길게 하고 싶다면 화살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뷰 주석 스타일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 지수 보조선의 길이를 8mm 정도나 7mm 정도로 변경하고 저장 닫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조뷰에도 중심선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한 다음 중심선을 잡고 원하는 위치까지 연장시켜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 부분은 따로 연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면에 해칭이 모두 완료되었고 그 다음 중심선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 치수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입니다. 자, 주석에서 치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치수
외형에서부터 보통 이 외형선에서부터 10mm 정도 거리가 떨어지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다음 위쪽의 끝점과 이쪽의 끝점을 클릭해서 4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0mm.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반지름 치수입니다. 자, 반지름은 이 호의 중심, 이 중간점을, 호의 중간점만 특성점을 피하고 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는, 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을 때는 도면을 배치한 다음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마우스 ESC를 누른 다음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10mm가 나타났을 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옵션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유형도 뭐 지름, 반지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화살촉 내부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살촉 내부 있다가 치수가 하나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치수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도 치수를 작업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에서 먼저 길이 부분, 끝점과 카운트 보어 부분을 먼저 클릭해주고 숫자는 ESC를 눌러준 다음 숫자는 위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을 클릭한 다음 10mm 입력하겠습니다. 2mm가 너무 멀리 가 있다면 적절한 위치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치수를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원형인 물체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원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일선일 때는 선을 클릭하면 지름 기호가 바로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지름 기호를 붙이지 않아도 되므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선이 보면 단일선이므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옮겨보면 파이로 바로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좀 더 작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수는 클릭하고 치수가 2-파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키를 눌러주고 앞쪽에 이 대시와 자, 파이 이때 치수값 숨기고 파이 4.5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을 4.5로 처음에 3D에서 그렸기 때문에 정밀도 및 공차에서 단위만 소수점을 나타내는 1.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1차 단위를 해주면 되고 우리가 공차를 작업할 때 우리 편차로 작업할 때는 이 1차 공차에서 소수점 자리를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단위의 자릿수를 1.1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눌러준 다음 치수 문자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길이 치수는 다시 치수를 선택해주고 끝점과 적절하게 위치를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선을 클릭해서 중간점을 클릭해서 70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길이 10mm. 자, 수직 치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과
끝점을 왼쪽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클릭하여 치수를 바깥쪽으로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이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1mm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도 부분은 각도의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 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하는 선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중심선과 위쪽 수평선을 클릭해주고 위쪽으로 올려보면 바로 40도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측면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우측면도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에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심선과 중심선에서 치수 입력합니다. 그리고 끝점 선택해서 40mm 입력합니다. 사실 이 치수는 평면도에도 치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치수 기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반지름 치수입니다. 반지름 치수 클릭하고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으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치수 유형에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체크하고 원하는 위치에 치수를 배치합니다. 위쪽은 클릭한 다음 반지름 4mm 그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없으므로 그냥 바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의 치수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뷰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 선택하고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을 클릭해서 치수 20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20mm. 그리고 이쪽 부분입니다. 이제 자, 여기에 치수가 파이 10mm인데 원을 클릭하면 파이 10이 입력이 되긴 하는데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우스 오른쪽을 배치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내부를 체크 해제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중심이 나타나야 하므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치수 유형에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체크해주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R 10mm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여 R 10mm가 나타나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도면에 배치해주면 됩니다. 도면을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주소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주소로 입력하고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 2mm. 자, 우리는 오늘은 주소에 있는 R 2mm를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까지 입력을 하였습니다. 휠 마우스를 2번 더블 클릭해서 화면의 도면을 꽉 채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선생님은 저장합니다. 저장을 해서 비번호를 30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색상과 출력 부분입니다. 많이 해보았던 부분입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 선택한 다음 추가로 색깔 변경할 부분이 바로 경계에서 하늘색, 그 다음에 외형선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에서 노란색, 그리고 치수 문자 색상, 제목 부분입니다. 표제란 하늘색, 그리고 치수 문자 색상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출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감독관에게 USB에 담아서 2개의 파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감독관 PC에서 도면을 불러온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인쇄를 클릭하고 나서 우리 출력할 프린트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특성을 클릭해보면 지금은 어도비 프린터라 메뉴가 바로 A4 크기로 변경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다른 프린터일 때는 설정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찾아서 출력되는 종이를 찾아서 A3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도면에서 우리가 색상을 설정했지만 출력은 모두 검정색으로 감독관에게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축척은 우리가 A3로 작업을 했고 A3 크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1대1로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A4 크기로 뽑는다면 최적 맞춤으로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